테이블 생성입니다. 우리는 이 장식을 둘러보기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정의 언어인 create 테이블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사용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변경 또는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테이블에 로우를 추가하고 갱신 또는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생성하는 NC SQL 표준 구문은 이와 같습니다. create 테이블문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옵니다. 테이블명은 스키마 내에서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테이블명으로는 영문자나 한글,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인 달러, 샵, 밑줄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자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첫 문자로 숫자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예약어를 테이블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문 시스템 예제 프로젝트에서 커스터머, 고객, 프로덕트, 제품, 인벤토리, 재고, 오더즈, 주문, 오더, 아이템, 주문 항목, 이러한 테이블명을 사용했습니다. 오더 아이템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하는 경우에 밑줄 문자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오더는 예약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더즈를 사용했습니다. 테이블은 여러 컬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각 컬럼은 컬럼명을 갖습니다. 컬럼명은 해당 테이블 안에서 고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테이블 안에서 컬럼명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컬럼명도 테이블명과 마찬가지로 영문자나 한글, 숫자, 달러, 샵, 밑줄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자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첫 문자로 숫자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어를 컬럼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create 테이블문에서 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되어 컬럼이 나열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새로운 머신에 완전히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create 테이블 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테이블명으로 커스터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컬럼명이 나열됩니다. 커스터머 ID 컬럼과 커스터머 네임, 커스터머 어드레스, 커스터머 이메일 컬럼을 갖습니다. 각각 고객 아이디와 고객명, 주소, 이메일을 나타냅니다. 또한 각 컬럼은 데이터 타입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미 3장 데이터 타입에서 컬럼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인티저, 그리고 커스터머 네임에는 varchar 20, 그리고 커스터머 어드레스에는 varchar 60, 그리고 커스터머 이메일은 varchar 40.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각 컬럼의 데이터에 널 값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널이 허용됩니다. 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난널 예약어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커스터머 테이블의 경우에 고객 아이디와 고객명은 반드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컬럼이기 때문에 난널을 지정을 해서 널을 허용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컬럼에 디폴트 값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테이블에 로우를 추가할 때 해당 컬럼에 대한 값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create table, orders, order id, integer, customer
id 인티저. 그리고 order date는 데이트 타입으로 디폴트 예약을 사용을 해서 current date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order date, 즉 주문 일자는 주문을 생성한 현재 날짜로 디폴트 값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ordered 테이블을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ert into orders 하고 그 다음에 order id, customer id, values, 그 다음에 order id가 1이고 customer id가 1인 row를 추가할 때 이처럼 order date를 생략을 하면,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그리고 질의를 합니다. select asterisk from orders. 이처럼 주문이 생성된 현재 날짜와 시간으로 디폴트 값이 저장됩니다. 또한 컬럼의 값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값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컬럼은 각 로우가 테이블에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되는 숫자 값이 저장됩니다. 이 기능은 특별히 대리키가 기본키로 사용될 때 유용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 SQL 둘러보기에서 생성한 테이블에는 같은 값을 갖는 여러 로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customer values, customer id가 1이고 커스터머 네임이 김일이고 커스터머 어드레스가 서울시고 커스터머 이메일이 김일@gmail.com. in row를 추가하고 또 같은 값을 갖는 row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select asterisk from customer 하고 질의를 하면 이처럼 정확히 같은 값을 갖는 두 개의 로우를 커스터머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하지만 테이블이 이처럼 중복된 로우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집합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의 기본적인 특성은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테이블의 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컬럼의 기본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키, 즉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에서 로우가 유일하다고 식별하게 하는 값을 갖습니다. 기본키를 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키, 즉 내추럴 키로 자연적으로 유일하다고 식별할 수 있는 값을 갖는 키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원번호, 전화번호, UUID, 즉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등이 자연키에 속합니다. 이런 값을 키로 사용하면 자연스럽지만 이런 값들은 보통 많은 문자들로 구성되거나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키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키를 선택을 할 때 키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개의 후보키, 즉 캔디데이트 키를 찾아낸 다음에 이들 중에서 하나를 기본키로 선택합니다. 이때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가장 변경될 것 같지 않은 값, 앞으로도 유일성을 잃지 않을 것 같은 값, 가장 적은 문자로 구성되는 값, 사용자 관점에서 가장 사용하기 쉬운 값, 이런 값을 갖는 후보키를 기본키로 선택합니다.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후보키를 대체키, 어터네이트 키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후보키가 대리키, 서로게이트 키입니다. 대리키는 의미가 없는 임의 값을 갖는 키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주문할 때 이와 같은 주문번호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대리키입니다. 대리키는 주문번호와 같이 문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중복되지 않는 일련의 순차적인 숫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로우의 대리키 값이 1이면 두 번째 로우의 대리키 값은 2가 되고 그 다음 로우는 3, 4,
5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증가되는 값을 갖습니다. 먼저 커스터머 테이블에 커스터머 아이디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 예약을 사용을 해서 기본 키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인 숫자 값을 자동적으로 저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스QL은 NC-SQL 표준 구문으로 Generated as Identity 예약어를 사용해서 값이 자동적으로 증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Generated always as Identity는 항상 값이 자동적으로 증가되게 합니다. 그리고 Generated by Default as Identity는 값이 자동적으로 증가되기도 하고 또 값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Generated always as Identity 컬럼인 경우에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반드시 인서트 문에서 커스터머 아이디 컬럼에 대해서 자동 증가된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insert into customer name, customer address, customer email, values, 기밀, 서울시, 기밀@gmail.com 이렇게 커스터머 아이디 컬럼에는 자동 증가된 값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select asterisk from customer 하고 질의를 하면 이처럼 1에서부터 자동 증가된 값을 저장합니다. 다음에 커스터머 네임이 김희, 커스터머 어드레스가 부산시, 그리고 커스터머 이메일이 김희@gmail.com인 새로운 로우를 추가하면 그리고 질의를 해보면 이처럼 1이 증가된 값이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drop 테이블 커스터머 해서 방금 생성한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generated always as identity 대신에 generated by default as identity 해서 커스터머 아이디 컬럼을 generated by default as identity 컬럼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 insert 문에서 커스터머 아이디 컬럼에 대해서 자동 증가된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sert into customer values 김희 부산시 김이@gmail.com 이렇게 해서 커스터머 아이디 컬럼에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그리고 조회하면 이처럼 지정된 값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때 중복된 값에 입력을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커스터머 아이디 컬럼이 기본 키 컬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서트문이 실행이 될 때 생성된 값 1에서 하나 증가된 값 2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미 두 번째 인서트문에서 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generated by default as identity 컬럼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하는 것이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generated always as identity 컬럼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테이블을 삭제하고 by default 대신에 always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SQL 서버는 identity 예약어를 사용해서 값이 자동 증가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identity 이렇게 identity 컬럼을 갖고 있는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은 auto increment 예약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auto
increment. 그래서 실행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시QL은 자동 증가되는 독자적인 시리얼 타입인 스몰 시리얼, 시리얼 또는 빅 시리얼 타입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대신에 시리얼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와 같이 Generated as Identity, Identity, Auto Increment 등의 속성이나 시리얼 타입이 사용된 경우에 인서트문을 사용해서 테이블에 로우를 추가할 때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된 값이 로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customer name, customer address, customer email, values, 기밀, 서울시, 김일@gmail.com 이렇게 인설트문을 실행하면 select asterisk from customer 하고 질의하면 이처럼 일씩 증가하는 값을 저장합니다. Generated as Identity 속성은 시작값과 증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커스터머 테이블을 삭제하고요. Generated always as Identity에 Start with 100, Increment by 2 이렇게 100에서 시작해서 2씩 증가하는 값을 생성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커스터머 테이블에 기밀 로우를 추가하고 커스터머 테이블에 기미 로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을 조회하면 이처럼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하는 값을 저장합니다. SQL 서버의 아이덴티티 속성도 시작값과 증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테이블을 삭제하고요. 여기 아이덴티티 속성에 100, 2 이렇게 100에서 시작해서 2씩 증가하는 값을 생성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기밀 로우를 추가하고 기밀 로우도 추가한 다음에 커스터머 테이블을 질의하면 마찬가지로 100에서 시작해서 2씩 증가하는 값이 저장됩니다. MySQL의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은 시작하는 값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uto 테이블 문을 사용합니다. auto 테이블 커스터머 auto increment equal 100 이렇게 테이블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밀 로우를 추가하고 기미 로우를 추가한 다음에 커스터머 테이블을 질의하면 이와 같이 시작하는 값을 100으로 변경합니다. 시퀀스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퀀스는 이처럼 create 시퀀스 문으로 시퀀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먼저 오라클 테이블에서 기존의 테이블을 삭제하고 이번에는 자동 증가하는 속성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create sequence 문을 사용을 해서 seq customer id 라고 하는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start with 100에서 시작을 해서 increment by 2씩 증가하는 값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시퀄문을 실행한 다음에 오라클은 시퀀스의 next var 함수를 사용해서 시퀀스에서 다음 값을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문을 사용해서 테이블에 로우를 추가할 때 시퀀스 객체로부터 꺼내온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sert into customer values 해가지고
seq underline customer id dot next var 그 다음에 기밀 서울시 기밀@gmail.com 이렇게 로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로우가 추가됐고요. 다시 이번에는 기미 부산시 기미@gmail.com 로우를 추가하고 커스터머 테이블을 조회하면 이와 같이 100에서부터 2씩 증가하는 값이 저장됩니다. 사실 오라클에서 Generated as Identity 컬럼은 내부적으로 이 시퀀스를 생성하고 디폴트 속성으로 이 시퀀스에 nextvar 함수를 호출합니다. SQL 서버의 경우에는 시퀀스에서 다음 값을 가져오는 구문이 오라클과 다릅니다. 먼저 커스터머 테이블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컬럼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하죠. 그리고 이처럼 크리에이트 시퀀스 문으로 시퀀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다음에 인서트 문을 사용해서 테이블에 로우를 추가할 때 시퀀스 객체로부터 다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customer values next value for seq customer id 이렇게 해서 seq customer id 시퀀스에서 다음 값을 꺼내어서 사용하고 기밀 서울시 기밀@gmail.com 이렇게 로우를 추가합니다. 다음에 기미이고 부산시이고 기미@gmail.com을 갖는 로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을 질의하면 이처럼 100에서 시작해서 2씩 증가되는 값이 저장됩니다. 포스트그레스QL의 경우에도 시퀀스에서 다음 값을 가져오는 구문은 오라클과 다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존의 커스터머 테이블은 삭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시리얼 대신에 인티저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이와 같이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하는 시퀀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insert into 문을 사용해서 테이블에 로우를 추가할 때 insert into customer values next var 함수를 사용을 해서 seq customer id 시퀀스 객체에서 다음 값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기밀 서울시 기밀@gmail.com 이렇게 해서 로우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기미 부산시 기미@gmail.com 값을 갖는 새로운 로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을 질의하면 이와 같이 100에서 2씩 증가하는 값이 저장됩니다. MySQL은 시퀀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테이블에 제약, 즉 constraint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약 타입으로는 primary key, foreign key, unique, check 등이 있습니다. 제약은 constraint 예약어를 사용해서 정의하고 constraint 예약어 다음에 제약명이 오고 그 다음에 제약 타입, 제약 정의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키를 컬럼에 지정하는 대신에 constraint 예약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테이블을 삭제하고요.
컬럼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generated always as identity 하고 지정해 주기로 하죠. 그리고 뒤에 constraint 예약을 사용을 해서 pk customer id 그 다음에 primary key 그 다음에 customer id를 primary key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 키가 여러 컬럼으로 구성된다면 반드시 constraint 예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reate table t1 pk call1 integer not null pk call2 integer not null call3 varchar 20 또 call4 varchar 20 이때 constraint pk t1 call1 call2 제약명을 지정해 주고요. 다음에 primary key 해서 pk call1 컬럼과 pk call2 컬럼을 기본 키로 지정해야 합니다. 외래 키, foreign 키는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벤토리 테이블의 product id 컬럼은 product 테이블의 product id 기본 키를 참조합니다. 이때 인벤토리 테이블과 product 테이블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인벤토리 테이블의 product id 컬럼이 하나의 product 테이블의 product id 기본 키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들 두 테이블 사이에는 1대1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 product 테이블을 부모 테이블이라고 하고 인벤토리 테이블을 자식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을 때 create table inventory product id integer primary key 그 다음에 inventory quantity integer not null constraint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fkey inventory product id 제약에 foreign key 제약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product id를 foreign key로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foreign key는 references product 테이블에 product id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on, delete, cascade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on, delete 구는 부모 테이블의 로우가 변경 또는 삭제됐을 때 어떤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product 테이블의 product id가 1인 로우가 삭제됐다면 인벤토리 테이블의 product id가 1인 로우는 더 이상 product 테이블의 로우를 참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 action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인벤토리 테이블의 product id가 1인 로우는 그대로 테이블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우가 product 테이블을 참조해서 로우를 읽을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캐스케이드는 부모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외래 키 값을 갖는 모든 로우를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 인벤토리 테이블의 product id가 1인 모든 로우가
삭제됩니다. 프로덕트와 인벤토리 테이블 사이에는 1대1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로우만 삭제됩니다. set null은 부모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외래키 값을 갖는 모든 로우의 외래키 컬럼 값을 null로 변경합니다. 외래키의 값이 null이라는 것은 부모 테이블에 더 이상 로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외래키 컬럼에 non-null 컬럼 속성을 지정했다면 이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테이블에서는 onDelete Cascade를 지정을 해서 부모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외래키 값을 갖는 로우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유니크 제약은 컬럼의 값이 테이블의 전체 로우에서 유일하다는 것을 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제약은 자동적으로 이 유니크 제약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고객이 동시에 같은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커스터머 테이블의 커스터머 이메일 컬럼에 유니크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대신에 constraint 예약어를 사용해서 UQ 커스터머 이메일 유니크 커스터머 이메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체크 제약은 컬럼의 값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항상 0 이상이어야 한다면 프로덕트 테이블의 프로덕트 프라이스 컬럼에 체크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0 이상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대신에 constraint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CK 프로덕트 프라이스 체크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제약할 수 있습니다.